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의 김진원입니다. 자, 2023년 제21회 사육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합격 방법,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합격의 날개를 달자. 자, 이 합격 설명회 끝까지 들으시고 합격을 무조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할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합격 설명회를 진행하는 지금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일까지는 이제 120일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4개월이 남았어요.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이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맞지 않는 공부 방법이라는 것은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그 상황에 맞는 공부 방법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4개월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좋은 교재와 좋은 강의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저는 그리고 제가 집필한 제 교재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합격하게끔 만드는 합격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밟고 합격의 능선을 넘어가야 하는데, 근데 밟아야 할 합격의 도구가 그 사다리가 제대로 된 사다리가 아니면 열심히는 하지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육사 1급 합격의 진원지입니다. 자, 저는 사회복지를 학부 석사, 박사 과정 모두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습니다. 우리 1급 강의를 하는 이 수험 강의를 사육사 1급 국가시험 강의를 하는 강의자들 중에서 학부 석사, 박사 과정까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오리지널 사회복지 학주 전공 교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자가 기출론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내용이 시험에 그간에 나왔던 내용이고, 나왔다면 언제 나왔고, 그리고 얼마나 자주 나왔고, 그리고 이게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말해주려면 강의자가 기출문제를 전부 완파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1회부터 20회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다 제가 직접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이 내용이 언제 나왔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고, 즉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에 나와야지 중요한 거죠. 20년 동안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걸 공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정확하게 공부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짚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다양한 강의를 해왔고요. 제 양력에 대해서는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 오시면 제가 그간에 걸어왔던 길들이 쭉 제 양력들이 쭉 소개가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와서 궁금하면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년 시험은 언제 볼까요? 2023년 제21회 시험일은 언제 볼까요? 자, 이 사진은 2022년 제20회 시험 현장입니다. 제가 늘 시험일에 제가 가까운 지역으로 가가지고 인근 시험장으로 가서 거기 가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화이팅! 또 해드리고 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이제 다녀왔던 사진입니다. 자, 서울 공고에 제가 갔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벽에 수험번호 확인하고 있어요. 강의실 이제 찾아 들어가야 하니까.
그죠? 시험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여기 지금 뭐 강의 여기 이제 수험장으로 시험실로 이제 들어가는 이 입구였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가고 있죠. 시험 감독들이에요. 감독들이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줄지어서 쭉 들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어떠세요? 자, 이거 보시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나요? 자,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야 하는데. 자, 예. 합격하고 싶으시죠? 합격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마음, 열망이 나한테 막 지금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시험 준비를 이미 시작한 우리 선생님들은 날짜가 지금 점점점 다가오니까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시다고들 말씀하세요. 자, 지금 시험을 준비할까 말까, 할까 말까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자, 결정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시험은 어떻든 빨리 준비할수록 합격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니까요. 자,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바로 이제 시험장입니다. 물론 이제 뭐 올해는 시험장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이전 들어갈 수 있었던 때. 그리고 이제 저한테 수업 받았던 선생님들이 시험 현장 사진 찍어가지고 또 저한테 또 보내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앞에 시계 있죠? 시계 걸려져 있어요, 앞에. 예, 그래서 시계를 갖고 가야 하나요? 갖고 가지 말아야 하나요? 이런 이제 질문들도 하게 되는데, 어떻든, 자, 이거 시험장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언젠가 이렇게 앉아서 내년에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시험을 볼 것을 좀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든 21회 시험은 언제 볼까요? 그간의 이제 시험 날짜와 그 다음 요일을 제가 정리를 쭉 했는데요. 1회부터 20회 시험까지 매년 1회씩 시험 보니까 20년 동안 벌써 시험을 봤어요. 20년 동안. 자, 그런데 제가 2003년이 대학의 전임 교수로 부임했던 때입니다. 초대학과장으로 제가 임용이 돼가지고 대학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자, 그때 이제 1회 시험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졸업생들을 위해서 책을 좀 만들어 내야겠다. 우리한테 1급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네, 어떻든 이제 그때부터 쭉 저는 이제 분석을 쭉 해왔고요. 요거 이제 날짜를 보면 자, 이렇게 지금 일요일 날 시험을 보다가 요게 이제 11회 시험부터 토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여기 가로쳐 놓은 것은 이제 그 1월 넷째 주 토요일이었다. 또는 셋째 주 토요일이었다.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토요일로 바뀐 다음에 1월 넷째 주 토요일만 시험을 봤었죠. 그러다가 1월 셋째 주 토요일로 바뀌었네, 또 시험이. 그죠? 그러다가 이제 2월 둘째 주 토요일에도 봤고요. 2월 첫째 주 토요일에도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 20회 시험에서 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을 빨리 볼 때는 어떻든 토요일 날 볼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토요일 날 볼 건데 빨리 봤었을 때가 바로 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늦게 봤던 때는 2월 둘째 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미루어서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회 시험은 넷째 주 토요일이었다 라고 하는 거.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 내년 시험을 한번 예측을 예측해본다면 일단 빨리 보면 이제 1월 셋째 주 토요일인데 1월 셋째 주 토요일은 설 연휴예요. 그러니까 설 연휴에는 시험 보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이제
1월 넷째 주, 그 다음에 2월 첫째 주, 2월 둘째 주까지의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자, 아마도 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20회 시험의 경우에는 10월 22일에, 작년 10월 22일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0월 말경에 시험 공고문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시험, 이제 공고문이 이제 곧 나오겠죠. 그죠? 예, 곧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시험은 1월 28일 날 볼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 자, 그러면 1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험일이 얼마나 남았나? 보면은 120일 남았습니다. 120일은 4개월이죠. 그 다음에 주로 따지면 17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이 4개월 동안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이 시기에 맞는 공부 방법인가? 자, 그래서 이제 4개월 단기 합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프라임 법학원에서는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이론 강의가 쭉 진행이 되었고요. 기본이론 강의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로 핵심 요약 강의도 오프라인 강의로 해서 강의가 전부 다 마무리되어서 그게 다 녹화가 된 상황입니다. 자, 보면 시기, 지금 이제 10월이에요. 10월. 그죠? 10월. 여기 지금 10월 선 그어놨는데 이제 10월부터 자, 1월 28일까지 4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4개월 남은 시점에서는요. 8권으로 되어 있는 기본서나 또는 이제 제 책은 또 이론서 3권으로 되어 있지만 강의가 이제 104강자 정도 되거든요. 자, 이런 기본 이론 강의로 공부하는 거. 자,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1급 학생 핵심 요약 노트로 핵심 요약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역대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역대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는 이론적인 기반이 전혀 갖춰 있지 않아요. 뭐 학점은행제로 공부를 해서 또는 이제 뭐 지금 대학원에 지금 다니지만 사실 학부 전공은 사회복지가 아니어서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반적으로 잘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핵심 요약 강의로 내가 준비해서 될까요? 충분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다만 너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어려워하는 영역만 별도로 이론 다지기로 보완을 하시면 되세요. 즉 기본서로 진행된 이론 다지기로. 근데 이제 사실 마음은 내가 모든 걸 지금 준비하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그렇게 공부가 생각대로 뭐 1시간에 그냥 몽땅 되지를 않아요. 뭐 3시간 공부해도 몽땅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하냐? 1급 학생 핵심 요약 노트로 핵심 요약 강의로 들으면서 핵심 요약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에 나온 것들을 전부 정리하고 이론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되어 있는 역대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거기에 그것만 제대로 하자라고 목표를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가 잘 돼. 시간이 많이 남아.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이 어려워. 어려운 부분을 그냥 내가 좀 그래도 시간 남으니까 좀 보완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이제 이론 다지기를 가지고 어려운 부분만 골라서 보완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맨 처음에는
막 8권으로 되어 있는 책으로 공부하면 왠지 든든하죠. 근데 시험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걸로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험일은 다가올수록 공부량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줄여진 그 내용을 가지고 회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 11월에는 여기 족지기 벼락치기가 있어요.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공부 시간은 내가 많이 확보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또 족지기 벼락치기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부터 하기는 시기가 좀 이르고요.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11월 전까지는 무조건 요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우리는 다양한 강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기 합격 패스만 신청 뭐 하셔도 되지만 요것만 공부할 거면 근데 이제 이론 다지기를 보완하고 싶으면 그러면 전과정 패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과정 패스로 신청하게 되면 내년에 시험에 혹시 응시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시험을 떨어지게 됐을 때 1년 더 연장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궁금하시면 프라임 법학원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지금 교육과정이 이렇게 쭉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4강 기본 이론 다지기 이건 이미 강의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강의도 40강인데 이것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 합격 패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론은 요걸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론은. 그렇죠. 요거 이론으로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우리가 60점을 넘기면 되잖아요. 충분히 넘길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회독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합격하기에. 합격하고도 넘칩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진도별로 되어 있는 역대 기출문제집을 풀어보시면 되세요. 기출문제집 만약에 역대 기출문제집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다 풀기가 곤란하다. 그럴 경우에 이제 자, 9개년 책으로 하셔도 되는데 자, 제가 그 이미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 요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역대 기출문제집 1, 2, 3교시거든요. 이게 진도별로 되어 있어요. 기출문제집은 진도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것이 유사 문제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논점을 간파하기에 용이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세 권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쉬운 문제들을 반복해서 계속 풀을 필요성이 있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분량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10회 또는 12회 시험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이제 10회 때부터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12회 시험부터 영역별 30문제에서 25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10회든 12회 시험이든 그 이후로 시험 문제를 골라서 풀면 돼요. 기출표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아셨죠?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뭐 최근 거 그냥 9개년 뭐 최근 것만 그냥 회차별로 되어 있다라는 풀어보겠다. 그러면 이제 요거 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회차별로 되어 있어요. 진도별로 되어 있지 않고. 자,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벼락치기 교재로서 시험 얼마 남지 않은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부 시간도 적은 경우에 이런 것들 다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주 핵심적인 기출문제만 제가 풀 수 있게끔 모아놓은 책입니다. 자, 어떻든 지금은 자, 여기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도토로 핵심 요약 강의를 들어서 1회 독을 하시고요. 그리고 같이 역대 기출문제집을 병행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강의까지도 병행해서 보시면서 회독수를 계속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나머지 또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교재로나 강의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안 됐는데 막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요 두 가지에 집중해가지고 준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기 합격 핵심 요약 강의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바로 제가 이 책, 이 강의로 준비하길 권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 이 강의가 어떤 강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책은 558쪽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8로 나눠보세요. 8. 그러면은 8로 나누면 7, 8에 56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70페이지 정도씩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온 거의 99% 가까이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주 지엽적인 거 일부분 빠져 있기도 하지만 근데 거의 다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완전히 뼈대만 있는 핵심 요약 노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 한 권에 100% 요약 정리 거의 100%에 가깝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보면 이제 이 책의 특징 보면 자, 여기서 챕터별 출제 빈도, 그 다음에 출제 논점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론과 사상에서 13회부터 20회 때까지 여기 출제 빈도가 쭉 적어져 있죠. 이번에 20회 때 여기서 4문제가 나왔어요. 이 챕터 하나에서. 자, 근데 적게 나왔을 때는 1문제고요. 많이 나왔을 때는 6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 1, 3, 6이라고 되어 있어요. 3을 크게 적어놓은 이유는 적게 나왔을 때는 1문제, 많이 나올 때는 6문제도 나왔는데 이 하나의 챕터에서 근데 평균을 내보면 3문제씩은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죠? 그걸 바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정리를 해놨어요. 1순위는 거의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겁니다. 2순위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보면 3순위는 나오기는 했는데 출제 빈도는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120점을 넘겨야 하잖아요. 그럼 120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무조건 나오는 애들부터 빨리 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빨리 내가 공부를 해놓고 거기서 나오면 무조건 맞춰버려야 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1순위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순위.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가 공부가 다 돼버렸으면 뭐 3순위까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 있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런 교재를 만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그런 교재이고 이 책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바로 그런 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내용, 기출표기, 기출지문. 그러니까 본문 내용에 기출표기가 다 되어 있어요. 보면 여기에 여기가 지금 뭐 동그라미 1번부터 뭐 이렇게 동그라미 4, 5, 7, 10, 11, 10, 뭐 13, 14, 15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1회 때 나왔다, 4회 때 나왔다, 5회 때 나왔다, 7회 때 나왔다, 10회 때, 11회 때, 13회 때 막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1회 때부터 나왔던 내용들이. 자, 그러니까 이걸 기출 표기를 보면은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구나. 이거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기출지문이라고 해놨는데 똑같은 지문이다 하더라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으로 교체 작업들을 또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읽어보는 순간 기출지문을 또 공부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조화 학습을 위한 도식화, 도예화입니다. 자, 여기 이제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그리고 검정력과 관련된 표입니다. 자,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이거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걸 머릿속으로 기억하기가 용이해져요. 1종 오류는 여기가 1종 오류인데 한 대 맞기. 그래서 이제 연가설이 맞을 경우 연가설은 맞았는데 연가설을 기각한 게 바로
제 1종류가 되거든요. 어떻든 이렇게 도식화 해놨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게 머릿속에 잘 뇌새김이 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성체 타당도, 기준 타당도는 다시 4가지, 그 다음에 구성체 타당도도 4가지. 자, 그리고 이데올로기. 자,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회복 정책의 내용 분석의 경우도 보면은요, 표로 다 정리를 해놨죠? 자, 이거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내용이거든요. 자, 이 표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 표가 지금 다른 곳에 있으면 그건 표절입니다. 제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자, 근데 어떻든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 조문을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이 조문을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요걸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제 칠판에다가 한판 정리해 드리면서 정리를 해 드렸는데 그걸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이게 구조화가 돼요. 머릿속에. 조문을 암기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도예화 시켰다라고 하는 거. 자, 특수암기법은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해가 전제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만 전제만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안 되고, 이해한 걸 이제 암기를 해야죠. 자, 근데 그 암기를 할 때 이해해서 그냥 당연스럽게 그냥 암기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를 했지만 암기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연도도 마찬가지고, 자, 뭐 급여의 종류도 마찬가지고,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암기법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 연도 암기하는 것들. 자, 요거. 그 다음 이제 빈출조문, 그 다음에 개정법률입니다. 자, 우리가 법률을 공부할 때에는 법제로는 법조문 자체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법조문 자체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에 나왔던 것들에 다 기출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법조문을 보면서 논어를 자꾸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꾼 부분들.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국민기초생활정법 여기 나왔는데 뭐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다르다.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은 다르다. 등등등. 자. 그 다음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도 날개 쪽에다가 또는 인물에 대한 설명, 배경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날개를 활용해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대 기출 논점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특징은. 시험을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1회부터 전체 문제를 다 간파할 필요는 없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강의자 입장에서는 역대 기출 논점 1회부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복원된 문제긴 하지만 복원된 문제라고 쓸데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험생의 시험 보고 나서 수험생의 기억 속에서 복원한 거니까. 자, 여기 보면 행렬식 지문의 경우에 8회 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19회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8회 때 나온지를 몰랐다면, 기출표기가 안 돼 있다면 공부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그죠? 기출표기가 안 돼 있다면. 그리고 기출표기가 안 돼 있다면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한 건가 만가?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8회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든 나왔었구나. 그러면 이제 개념은 좀 알고 가야겠다. 그리고 나왔던 그 선지, 그거는 기억하게 되니까 그러면 19회 때 나왔던 지문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이렇듯이 역대 기출 논점까지 반영되어 있는 책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결국 강의도 그런 논점도 빠짐없이 다루어 드린다 라는 겁니다. 시험은요, 한 문제 차이로도 떨어져요. 한 문제, 두 문제 이런 차이로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틈없이 논점을 강의할 수 있는 강의자를 만나야지 돼요. 그래야지 합격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최근 기출 논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복지혼합의 유형들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계약과 증서와 세제 혜택이 나왔지만 그거 말고도 재정보조와 상환이 있습니다. 자, 계약과 증서와 세제 혜택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재정보조나 상환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최근에 놓죠. 이걸. 자,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여백이 있다는 겁니다. 여백. 강의 들으면서 이 여백에다가 강의 들은 내용들을 여기 좀 적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이 기출문제의 해설이나 오답풀이나 보충 설명의 내용을 보면서 또는 기출 선지를 보면서 아, 이 내용은 내가 좀 여기다 좀 적어놔야겠다. 같이 외워야겠다. 외울 때. 그러면 여기 여백에다가 적으셔도 됩니다. 이론 강의를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이론 강의의 내용을 같이 여기다 옮겨 적어도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날개를 다는 거예요. 바로 합격의 날개. 여기 여백에다가. 그러니까 나만의 단권화. 물론 여기에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여기다 추가적으로 정리할 내용들은 많지는 않아요. 불구하고 내가 뭐 여기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더 내용을 넣어서 이 내용을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야겠다 하는 것들은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과 그 다음에 이 강의를 가지고 합격의 날개를 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합격 비결에 대해서 안내하고 합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1급 국가시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어떤 교재, 어떤 강의를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왕 준비하는 거니까 내년에 합격생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내년에 떨어지고 또 다시 준비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이왕 준비할 거면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해서 그냥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급 국가시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1급 국가시험은 1, 2, 3교시로 시험을 봅니다. 8개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시험 제도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전공 과목들이죠. 그죠? 근데 시험 제도에서는 이걸 과목이라고 하지 않고 영역이라고 하고요. 과목은 1교시 사회복지 기초과목, 2교시 사회복지 실천, 3교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목은 3과목이에요. 영역은 8개 영역이고 자, 그리고 영역별로 25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총 200문제고요. 객관식 오지선다형이고요. 그리고 한 문제당 1점씩이에요. 그러니까 200문제니까 200점이죠. 자, 그리고 한 문제당 1분씩이 주어지게 돼서 1교시는 인행사 조사론을 시험 보게 되니까 50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분. 그 다음에 2교시와 3교시는 3개의 영역씩 시험을 보게 되니까 75문제씩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75분씩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격 커트라인과 그 다음에 과락 커트라인이 이제 중요한데 자, 일단은 합격은 전과목 총점에 즉 200점에 6할, 60%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이면 딱 120점이에요. 60%면. 그러니까 120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점 맞으면 합격입니다. 근데 119점 맞으면 떨어집니다. 불합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150점, 160점, 180점 이렇게 안 맞아도 된단 말이에요. 딱 120점만 맞아도 합격이에요. 근데 딱 120점만 맞아가지고 합격하기는 어렵죠. 딱 120점을 맞추겠다. 그렇게는 어렵죠. 그죠? 어쨌든 이제 120점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락인데, 과락은 각 과목의 4할이에요. 자, 여기 보면 각 과목의 만점의 4할이라고 되어 있죠? 각 과목. 그러니까 각 과목이니까 영역이 아니라, 여기 영역이 아니라,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1교시 50문항이니까 50점의 4할이에요.
25점의 사할이 10점이거든요. 자, 근데 50문제의 사할이면 20점이에요. 그러니까 25문제 영역별 기준으로 사할이라고 하면 모두를 다 10점씩 넘겨야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역별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 과목별이니까 1교시 인행사 조사론 합쳐서 20점을 넘기면 과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는 30점을 넘기면 과락이 아닌 거예요. 알았죠?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1교시 조사론은 빵점 맞아도 인행사가 25문제니까 25문제 중에 20점만 맞아도 그러니까 즉 인행사 조사론 합쳐서 20점이면 그러면 과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사 조사론이 빵점 맞아도 인행사에서 20점을 넘겨버린다면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예를 들어서 내가 3교시에 법제론을 빵점 맞았다. 그러면 정책과 행정 합산해가지고 30점을 넘기면 과락이 아닙니다. 과락이 느슨한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률인데요. 합격률 제일 높았던 때가 이제 1회 시험이었고, 제일 낮았던 때가 이제 9회 시험이었습니다. 14%.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19회 시험에서 60%로 높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문제 오류가 많아버려가지고, 전항정답 처리가 되거나 복수정답 처리가 됐던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합격률이 높아졌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회 때 다시 36.622로 됐습니다. 자, 여기 지금 1회부터 10회까지는 그냥 빼고요. 여기 11회부터 20회까지 최근 10년 것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28, 28, 31, 뭐 47도 있지만 27, 33, 34, 30, 36 이렇게 되는 30%대에 있는 것들이 훨씬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앞에 거 낮았던 거 여기서만 10회, 11회부터 20회까지 해서 낮았던 거 빼고 높았던 거 빼고 계산을 해보면 내년 시험은 31%에서 36%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뭐 이걸 이제 뭐 예측했는데 이대로 이렇게 나왔다 진짜 이건 자랑할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그간의 시험의 합격률을 보면 대략 출제위원들이 어느 정도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략 요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격률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합격률을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이제 공개된 이런 합격률은요, 지금 응시 인원 대비예요, 응시 인원 대비. 그러니까 접수 인원이 있고 응시 인원이 있거든요. 접수한 사람들이 다 시험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접수는 해놨는데 시험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접수 인원 빼고, 그러니까 접수 인원이 아니라 응시 인원으로 실제 시험을 본 응시 인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률이 36.62%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를 접수 인원 대비로 만약에 본다면 접수 인원 대비로 보면은 합격률은 떨어져요. 여기 28.63이에요. 접수 인원 대비로 보면. 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 이렇게 합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응시 포기 인원 때문에 그래요. 응시 포기 인원. 그러니까 접수는 했는데 실제 응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6,770명이 접수는 했는데 응시를 안 했네요. 그죠? 19회 시험에서는 7,000명. 18회 시험에서는 8,000명. 접수는 했는데 응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수 인원 대비로 보면 합격률은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합격률이 아니라 거꾸로 불합격률을 보게 되면 불합격한 사람들 이 불합격률 72.37. 자, 그러니까 접수 인원 대비로 봤을 때 응시 인원 대비로 봤을 때는 63.38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 광고들을 보세요. 마치 거기서 공부하면 합격률 거의 90%, 100%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죠.
자, 우리가 아직도 그런 홍보에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시험을 만약에 보실 거라면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합격 비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6080 법칙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6080 법칙. 시험은 60%만 넘기면 돼요. 근데 매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을 보면은 나왔던 것들을 재응용해서 나오는 것이 80% 이상이에요.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17, 18, 19, 20 뭐 그전 것도 이제 자료가 있는데 이제 최근 걸로만 한번 보게 되면은요. 네. 저는 쭉 계속 1회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 왔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을 보게 됐을 때 매년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지를 딱 봐요. 이거 안 나왔던 것이 이게 나왔네? 이 선지 하나가? 또는 이 문제 자체가 그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걸 가지고 문제를 냈네? 이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나온 곳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어렵게 나왔네? 이런 게 보여요. 근데 기출문제를 그간에 나왔던 문제를 풀었다면 당연히 그냥 정답이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정답이 확 튀어오르는 것들도 보여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비율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고 물론 이제 거기서 나왔던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고 거기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쭉 공부를 했을 때 그래서 기출론점을 간파했다면 정답이 쉽게 골라지는 것들입니다. 즉 나왔던 것들을 재응용해서 나온 것들이 이게 다. 비율이 굉장히 높죠? 네, 비율이 높아요. 평균 80%가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년간 시험에 안 나온 건 안 나온다고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으면 물론 걔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가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몇 문제를 더 맞아야 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절대평가니까. 내가 120점만 넘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20년 동안 안 나온 걸 공부할 필요는 없고 나왔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던 곳에서 나오는 확률이 많이 이렇게 출제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6080 법칙은 뭐냐면 자, 이게 우리가 8개의 영역 공부해야 할 전체 내용이라고 본다면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나오고 있는 범위와 깊이가 있어요. 프로이트의 이론이 아주 깊게 나오지 않아요. 그나마 깊게 나왔던 것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정도가 있어요. 또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분석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60마리의 물고기만 잡으면 돼요. 근데 100마리의 물고기가 여기 있다고 봤을 때 근데 대부분이 80마리에서 90마리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여기. 그러니까 60마리 잡을 거면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혹시 수영 배우셨어요? 수영 배우시면 유아풀장에서 맨 처음에 벽 잡고 음파 배우고 발차기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기판 잡고 그리고 이제 발차기 연습하면서 막 수영 배웁니다. 자, 유아풀장. 그 다음 이제 깊은 물로 가서 또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그 깊은 물, 연수하는 그런 이제 연수하는 그쪽 깊은 물. 그 깊은 물 말고 여기 노란색 유아풀장. 여기에 제가 딱 여기까지 나와요. 넘어가지 마세요. 딱딱딱 선을 그어줄 거예요. 강의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물고기를 잡으면 돼요. 깊은 물로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해진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고 그 정해진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정해진 걸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이 바로 1급 합격생 핵심 유형 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땅 따먹기입니다. 두 번째 합격 비결. 이 땅 따먹기는 자, 1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의 원리인데요. 우리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가 보면 우리 전공 과목들 모두를 목차를 정해놨어요. 15개 챕터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인행사도 조사론도 다 15개 챕터. 근데 1급 시험에서는 그 챕터에서 나오는 챕터도 있지만 잘 안 나오는 챕터도 있고 아예 안 나오는 챕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나오는 챕터가 있고 그리고 그 무조건 나오는 챕터 중에서도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15개 챕터에서 적어도 10개 챕터는 무조건 나오는 걸 하나씩은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인행사 10문제, 조사론 10문제 이렇게 총 80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에요.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라니까요. 얘들은 대놓고 나오니까 얘들은 공부를 해놔야죠, 당연히. 그죠? 어차피 나올 건데 시험장에 공부를 해놔야죠. 그죠? 1순위는. 그 다음에 할 일은 2순위인데 자, 2순위도 마찬가지로 그 챕터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도 한 문제 잡아보면 10개 챕터에서 하나씩 잡아보면 80개가 되지만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얘들은 적어도 반절은 나와요. 그러면 그 반절하면 40개는 맞추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해도 120점이 넘어져요. 그죠? 네.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족집게 벼락치기 책입니다. 이 족집게 벼락치기 책으로도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얇은 책으로. 제가 170개 테마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시험에 나오는 170개. 우린 120개만 넘기면 되는데 1순위, 2순위를 중심으로 정리해놨는데 그건 정말 이제 압축되어 있는 책이고 우리가 단기 합격에서 지금 강의하는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를 더 추려낸 거예요. 1순위, 2순위 위주로 테마로 정리해가지고 네, 지금은 그걸로 공부할 때는 아니고 지금은 제가 앞서 설명했던 공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알았죠? 다만 이제 아까 어떻든 우리 이 책에 기초표기 1순위, 2순위, 3순위 그 표도 있었잖아요. 아까 1급 학생 핵심 요약 노트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챕터를 공부할 때마다 이 챕터에서 몇 문제나 나왔었지? 나왔다면 어디서 나온 거지? 그리고 어디서 무조건 나오지? 이걸 간파해가지고 그 표기, 기초표기 보고 그 다음에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듣고 그 내용들을 먼저 빨리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점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든 120점을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120점을 8로 나누면 15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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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 이렇게 쭉 맞을 수만 있으면 120점이 딱 돼요. 이거 지금 과락 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락은 1교시 인행사 조사랑 합쳐서 20점을 넘겨야 하고 2교시, 3교시는 이제 30점씩을 넘겨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과락이 아니라 이걸 제가 이제 본전치기 점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행사를 15점 맞았다. 자, 그러면 조사론도 15점은 맞아야 본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행사가 20점을 맞았다. 5문제를 더 맞아가지고. 그러면 조사론은 10점만 맞아도 본전치기 한 거예요. 어떻든 1교시에서 30점 나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5점, 15점 해가지고. 이 본전치기 점수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보다 더 잘 맞으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내가 어려워하는 거 내가 조사론이 어렵다. 대신에 인행사에서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러면 어려운 과목 때문에 주눅 들지는 말자 이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조사론을 공부할 때는 땅 따먹기를 계속 하면서 공부하는 게 어려운 과목들은 전체가 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땅 따먹기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수험생활 관리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오이코 스터디를 제가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데서도 막 모방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것은
프리패스 과정을 신청을 하셨는데 근데 맨 처음에는 정말 열정이 있어서 시작을 하지만 근데 사실 이게 이 여건들이 공부 여건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공부를 오래 못 하게 돼요. 손을 잠깐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 앞에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준비하려고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무리 교육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래서 공부량을 많이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합격이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현재는 오이코 스터디 지금 이제 9월까지 해서 끝나고요. 이제 10월부터 오이코스 열공반으로 가게 됩니다. 의지만 있으시면 교수님, 저도 이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열공반에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모집돼서 이제 오이코 스터디 우수 참여자들 여기에서 이제 연결돼서 하기는 하지만 불구하고 의지가 있으시고 물론 이제 단기 합격 프리패스를 신청하신 우리 선생님들 특히 그러면 전과정 프리패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합격 의지, 내가 공부 의지 이걸 확인하고 참여 시켜드릴 거니까 적극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OX 문제도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OX 문제를 총 우리가 24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매 문제 풀 때마다 거의 한 70문제, 80문제까지도 풀었어요. 빈칸 넣기까지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으면 참여하세요. 함께 앞으로 남은 시험 기간 동안에 으쌰으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합격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자, 우리 선생님 내년에 합격하고 싶으세요? 합격하고 싶으시죠? 그죠? 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시행착오 거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강의자, 그 강의자의 교재, 그리고 그 강의자의 강의 내용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합격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나 그 다음에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밥상은 잘 차려놨어요. 오셔가지고 숟가락만 가지고 오셔서 같이 합격의 밥상을 같이 만끽하시고 그래서 결국 합격을 하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정말 합격을 위한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좀 개별적으로 좀 상담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010-3182-3182에 1385 제 번호거든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좀 상담을 하고 싶다. 내 공부 여건에 맞는 그러니까 내 지금 처해진 이 여건에 맞는 공부 방법을 좀 듣고 싶다. 그러시면 주저 마시고 저한테 문자나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끔 공부하는 방법들을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그리고 공부를 응원하면서 합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공부와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